손흥민 선수가 쿠웨이트와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나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불거진 가운데 다음 시즌 거치에 대해 묻자 평소와 달리 떠날 수 있다라고 암시하는 말, 그리고 사우디행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취한 것인데요. 2년 전에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명확한 입장을 얘기했고 또 최근까지도 토트넘에 남아서 하고 싶은 의지를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죠. 풋볼 런던에서는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신임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거취를 두고 면담이 있을 거라고 보도했고 또 이 보도 안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가고자 고민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발언, 그리고 영국 현지 독점 보도 속에 숨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팩트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를 후원해주시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2025-2026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다시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게 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하실 수 있는 티켓 무료 증정 이벤트를 다시 진행하는데요.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6.25 참전용사 후원 반팔 티셔츠의 구매로 후원도 하고 티셔츠도 구매하시고 또 토트넘 경기 티켓도 응모하실 수 있는 이 기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사실 UEFA 슈퍼컵 도전이라든지 또 챔피언스리그에 돌아간 부분이라든지 한국 대표팀의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고 2년 전에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취재진도 다음 시즌, 새로운 시즌에 토트넘에 남겠느냐,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의례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일단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등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선수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숨은 이야기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계약이 남아있다. 2026년 여름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을 이행 중이기 때문에 나는 토트넘 소속이고 그때까지 토트넘 소속인 것이 첫 번째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 구단에서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적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할 수 있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FA 이적을 피하기 위해 연장 계약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조건과 상황을 손흥민 선수도 직접 구단 측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본인도 궁금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남고 싶다라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굳이 난 꼭 남을 거야 라고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토트넘에 남았던 이유도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꼭 들고 떠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그 미션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자신을 생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다른 팀으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선수로서 성실하게 임할 거라는 프로로서의 자세는 그대로일 것이다. 다만 내가 그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에서 뛰고 그런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쿠웨이트와의 경기도 부상 여파로 본래의 컨디션과 본래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던
잠깐 뛰면서도 분명히 불편감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이고 그런 모습이 지난 시즌 내내 이어졌고 또 최근 몇 달 내내 부상으로 쉬고 빠지고 경기력 자체가 득점 자체가 거의 없었던 손흥민 선수인 만큼 일단은 내가 어디로 가고 말고를 떠나서 내 몸을 회복하고 내 경기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인 것 같고 이적 협상이 구체적인 논의와 실제 이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8월 초로 예정된 토트넘의 내한 경기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 파다했고 그 과정 속에 토트넘의 내한 관련 일정과 행사를 준비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함께 오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려를 했을 때 아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함께 경기를 뛰고 어쩌면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꽤 시점은 늦어질 것이다. 이적 시장의 중반 혹은 말미 정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토마스 프랑크가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이 됐다라고 히얼 위고를 띄웠는데 이 히얼 위고는 어피셜 단계, 계약서 사인 및 공식 발표만 남은 단계, 어쩌면 계약서의 사인까지도 이뤄졌다라고 유추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할 때 나오는데요. 지금 사인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코칭 스태프의 계약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토마스 프랑크가 브렌트포드에서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토마스 프랑크가 함께 브렌트포드에서 일하던 그 코치진을 데려오고 그들의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 보니까 지연된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프랑크 감독의 토트넘 부임은 거의 확실한 상황, 발표만 정말로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엘레스테어 골드 풋볼 런던 기자는 프랑크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 가장 먼저 마주할 일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문제다.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열려있다 보니까 프랑크 감독도 손흥민 선수와 함께 갈지 아니면 절별하고 그 자금으로 리빌딩을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토마스 프랑크가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첫 발을 들인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논의하는 일인데 풋볼 런던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즉 본인들이 취재해서 확인하고 또 생각한 결론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의 시간 중에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을 떠나는 것에 more open, 열려있는 상황이다. 근데 열려있다는 것이 닫혀있지 않을 뿐이지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적을 요청했다거나 이적을 하기 위해 본인이 더 크게 기울어 있다는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제안이 온다거나 혹은 구단에서도 이적을 좀 원하는 뉘앙스다. 내가 남길 원치 않는다. 이러면은 나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그 어느 시점에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나가기를 바란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분명히 나이도 들었고 또 지난 시즌 부상의 여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하향세를 보였던 것이 맞기 때문에 어쩌면 토트넘에서는 최근 영국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위해 사우디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내주겠다. 손흥민 선수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이적료를 좀 받으면은 이번에 리빌딩 해결을 하면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보다는 이런 여러 상황들, 게다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 여러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손흥민 선수 본인도 본인의 몇 달간의 폼과 부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죠.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에서 10년간 몸담으며 항상 목표로 삼았던 우승을 마침내 이룬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 적절한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구단을 떠났는데 예전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골드 기자가 언급합니다. 골드 기자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경기를 취재하긴 했지만 이적 시장이라든지 축구계의 내밀한 상황을 잘 몰랐지만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취재를 하고 토트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과는 명확하게 출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어요. 외부 기타 축구 에이전시 쪽의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골드 기자로부터 이적 시장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토트넘 구단 내부에는 분명히 내부 분위기와 내부의 스탠스를 알려주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골드 기자가 토트넘 팬 출신으로 또 정론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사가 주관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고 또 디테일이 부족한 상황들이 있거나 취재 세부 사항에서 독점적인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골드 기자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얘기가 대체로 구단에서 나온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구단은 어느 정도 이정료가 회수되면 보내도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사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우디 구단들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저도 직접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적시장 관계자의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정보들을 봤을 때는 알 나스르뿐만 아니라 알 힐랄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서 접근을 했었고, 예전에 접근했던 알 이티하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여러 사우디 팀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팀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사우디 리그 자체의 관심도 또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또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우승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아시아 선수와 함께하는 것이 많은 유럽의 또 남미의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과 달리 슈퍼스타를 영입했을 때의 효과와 상징성이 또 다르다. 아시아 챔피언을 아시아 최고의 선수와 함께하는 점에 있어서도 분명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사우디 팀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2023년에도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랬고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됐던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 측에서의 제안이 제리인을 거쳐서 왔을 때 바로 거절했어요. 난 갈 생각이 없다. 난 유럽에서도 할 게 많다. 나중에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명확하게 바로 거절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유보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유보를 했다는 게 지금 당장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트넘의 감독도 정해줘야 되고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나에 대한 계획도 봐야 되기 때문인 거지, 이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거절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떠날 경우에는 사우디보다는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라고 저희의 취재 정보를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고 요리스가 LAFC에서 뛰고 있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LAFC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맞고요. 그 외에 뉴욕 지역 또 LA 지역의 다른 팀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메이저리그 팀들은 손흥민 선수 영입에 필요한 이적료와 연봉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 연봉까지는 사실 맞춰줄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까지 맞춰주기가 어렵다. 사우디 팀들은 그 이적료까지 주면서 거액의 연봉이 가능한데 미국 팀들은 어렵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시점은 2016년 내지 그 다음 해 여름이에요. 토트넘과의 계약이 끝나고 FA인 상태로 본인의 개인적인 조건을 충족하며 이제는 황혼기를 보내기 위해 토트넘에서 그리고 대표팀에서의 큰 미션을 모두 다 이뤄내고 나서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커리어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올 여름은 아무리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해도 토트넘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는 생각이 없고, 지금 토트넘도 5천만 파운드 정도의 막대한 이적료를 줘서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이적을 허용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 뭐 나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에게만큼은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연봉을 위해서 팀을 떠나고자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우디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구단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건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올 여름에 유럽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프랑크 감독의 생각입니다. 풋볼 런던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크 감독 또한 손흥민 선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팀 플랜을 설명할 계획이고, 프랑크 감독이 또한 선수들과 유대가 끈끈하고 소통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다시 최고의 폼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프랑크 감독도 지금 파악한 내용을 통해서는 팀을 본인이 부임해서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 팀의 최고 참이자 가장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선수이자 또 인성이 좋은 주장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것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의 큰 지지를 받는 가운데 떠나가는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추스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적 구심점인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감독도 부임한 첫 면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남아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마치고 조금은 달라진 자세를 취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벤치 자원, 확실한 주전 자원으로의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물론 언제나 경쟁은 있고 내가 못하면 못 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이 너 안 쓸 선수, 넌 쓸 선수 이런 방향성 같은 게 그런 플랜이 있거든요. 그 플랜에 못 들고 나는 리빌딩 할 거고 어린 선수 기회 줄 거고 넌 이제 베테랑이니까 조커로 좀 뛰고 비중 없는 경기, 있는 경기 나눠서 배분하자. 이런 식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적이 꼭 사우디가 아니라 유럽 내 다른 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유럽의 몇몇 명문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가 제시한 엄청난 연봉에 흔들린 게 아니라 감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나의 최근 몇 달간 부상 이슈로 인한 경기력 문제가 있었으니 프랑크 감독이 나를 주전으로 안 쓸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프랑크 감독이 부임할 경우 토트넘이 오른쪽 공격수로 은베모로 영입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맨유가 더 가깝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프랑크 감독이 올 경우에는 에제가 아닌 다른 측면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본머스의 세메뇨가 언급됐는데 세메뇨도 물론 손흥민 선수의 왼쪽 공격수 자리를 맡을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오른쪽에서도 잘하는 선수거든요. 사실 에제가 올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겹쳐지면서 뛰기 때문에 에제보다는 세메뇨나 은베모가 오는 게 낫고 또 에제가 왼쪽, 은베모가 오른쪽에 특화되어 있다면 세메뇨는 양쪽이 다 가능하니까 유연하게 기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메뇨가 가장 나은 옵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토트넘은 오도베르가 기술은 좋지만 아직 기복이 있고 존스는 사실 골은 잘 넣고 있지만은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을 강화하는 게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세메뇨가 오고 손흥민, 솔랑키, 세메뇨로 3톱 구성을 하고 뭐 텔은 장기적인 자원으로 더 한번 지켜본다고 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그리고 히샬리송을 남겨서 왼쪽과 전방을 오가게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 주면서도 장기적인 미래를 토트넘이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세메녀가 온다면은 좀 괜찮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남아서 한 시즌 더 주전으로 뛰고 내년 여름에 거취를 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추가적인 보강, 센터백 라인에는 로메로가 떠날 수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보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포지션은 그렇게 절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공격진, 미드필드진, 수비진 전 포지션에 걸친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프랑크 감독과 면담 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슈퍼컵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잔류를 하되 잔류할 경우 토트넘에서는 FA로 떠나는 것은 조금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적료를 남기면서 떠나주길 바라기 때문에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2026년 1월쯤 되어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의 팀의 상황과 본인의 퍼포먼스, 경기력을 보고서 아마 결정하고 협의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는 2025-2026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 한 시즌을 더 뛸 가능성이 높고 사우디나 미국행은 그 이후에 고려할 사항이다. 올 여름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실제로 펼쳐질지 이적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에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 한준TV가 애국기업 인프레시와 함께하는 토트넘 직관 티켓 증정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이 참여가 6.25 참전용사분들을 후원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